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2 단원 소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화학2는 1단원부터 4단원까지 1단원은 이제 성질 파트에 해당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 3, 4단원은 이제 변화 파트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 중에 이제 기체 상태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기체 법칙, 아보가드로, 모일, 샤를 법칙, 여기는 이제 PV 애널틱,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우리가 하나로 다 모으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로 좀 들어갈 게, 이 경우에는 이제 순물질도 되지만, 혼합물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기 중에 질소랑 산소가 아르곤, 이산산소 이런 다양한 기체가 좀 섞여 있잖아요. 이런 기체들이 섞여 있을 때에 대해서도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좀 조심할 거는 뭐냐면 기체가 섞여 있을 때 그 아이들의 그 각각의 성질이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냐면, 먼저 전체로서의 성질을 우리가 전체 압력으로 우리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각 그 성분 기체의 성질을 우리가 부분 압력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따져주면 이게 원래 P 압력에 T 하면 이제 토탈의 의미입니다. 토탈. 전체의 의미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섞여 있는 기체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있을 때 요 각각의 아이들이 가지는 압력을 실제 따져요. 그거를 우리가 부분 압력이라고 부르고 PN2 혹은 또 이제 PO2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면 압력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냐? 그거는 이제 좀 더 설명해 보면, 이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간을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얘의 부피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닫혀 있다고 가정하면 그 닫혀 있는 공간의 이 부피가 실제 부피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기체 자체, 이 분자들 하나하나들의 자체 크기, 이거를 모두 합친다 하더라도 그걸 모아놓는다고 하면 이 정도에 모이겠죠. 예를 들면 그거에 비해 이 공간은 엄청 넓어요. 왜냐면 얘네들 그 입자 분자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자체 크기압으로 부피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네가 차지하는 전체 공간의 크기로 정의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할 점. 그 부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만약에 질소가 혼자 있으면 이 전체 부피를 질소가 다 차지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 지금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전체 부피가 산소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산소가 있든 없든 질소는 이 전체 부피를 다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굳이 써준다고 하면 이 N2가 결국엔 산소 입장에서 마찬가지. 질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전체 부피를 다 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질소의 부피와 산소의 부피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전체 기체 부피랑 또 같은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부피만큼은 기체를 나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랜덤하게 무질서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럼 얘네의 성질을 우리가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압력의 개념이에요. 자, 압력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수식을 좀 써야긴 해야 되는데 한번 쓸게요. 여기 이겁니다. A분의 F예요. A라 하면 area, 그다음 F라 하면 force. 약간 여기서 이제 물리의 약간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화학 시간에 물리를 하자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대학 과정 이상에서의 일반 화학에서는 이런 파트도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힘의 단위 알다시피 여러분 뭐죠? 뉴턴이에요, 뉴턴. 그 다음에 에어리어는 면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가 제곱미터야. 그래서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 이 뉴턴 퍼 미터 제곱을 하나의 단위로 바꿔준 게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의 크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란 단위 면적 1제곱미터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 그게 압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기체 분자들은 쉬지 않고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벽을 때려요. 용기 벽면을 때릴 거라고요. 우리가 평소에는 공기 분자들이 나를 때리는 거 잘 못 느끼죠? 그러다가 언제 느낄까? 막 바람 불 때 느끼죠? 실제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쉬지 않고 때리고 있고요. 단위 면적을 계속 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압력이 나타난다. 근데 전체 압력이라고 하면 이 전체 용기 벽면을 때리는 모든 기체 분자들이 나타내는 이 충돌의 결과 나타나는 어떤 그 압력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이게 N2만 있다 가정하고, 그러면 N2가 혼자서 이 벽면을 때리는 그 압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만약 이번에 N2가 없고 O2가 있다고 하면 O2 산소가 때리는 압력이 있을 때 그 압력을 더하면 그것이 전체 압력과 같다. 이게 바로 이제 새로 이상기체 방정식과 함께 우리가 학습해야 될, 그게 바로 부분 압력 법칙입니다. 즉 부분 압력의 합은 전체 압력과 같다. 자, 이걸 설명한 과학사는 이제 달턴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기체 파트는요, 결국에는 A, B, C, D 법칙이야. 요거를 이해하면 되는데, 좀 세세하게 설명하면 PV의 NRT와 달턴입니다. 달턴의 부분 압력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보세요. 이제 여기서 R이라는 게 있는데, R은 이제 상수예요, 상수. 컨스턴트. 상수는 우리가 계산을 위해서 쓸 뿐, 우리가 개념 설명할 때는 의미는 없어요, 크게. 그래서 얘는 이제 기체 상수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P, V, N, T. 4개의 변수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3가지의 값을 알게 되면, 나머지 한 값은 그냥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계산도 되고요,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화학원에서, 양론에서 이런 얘기 있죠.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얼마냐,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질문하잖아요. 외우는 거 아니죠? 근데 대략 22.4리터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한번 고민해봐야 돼. 왜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을 달았을까? 만약에 이걸 이렇게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 맞습니까? 이제요. 화학투에서는 더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틀려요. 왜? 온도,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없으면 이거를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0도씨 1기압은 아닌데 어떤 특정 온도하고 특정 압력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화학원에서는 그걸 다룰 수 없어요. 교육과정을 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화학투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온도 조건을 어떻게 하더라도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현재 여기 온도가 25도씨예요. 가정합시다. 그리고 압력은 조금 이제 흐려. 저기압 상태라고 가정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0. 선생님 마음대로 정할게요. 뭐 9, 뭐 8기압 비슷하죠? 근데 좀 다르죠, 어쨌든. 이 조건일 때 기체 1몰의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구할 수 있느냐? 있다 이거예요. 구할 수 있다. 그 부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하냐? PV는 nRT에다가 여기 압력 있죠? P. 그 다음 자, 여기 섭씨 온도로 되어 있는데 여긴 절대 온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압은 우리가 ATM으로 써요. ATM이란 단위도 이제 쓰는데 atmosphere. 대기란 뜻이죠? 우리를 둘러싼 대기가 우리를 누르는 힘, 그 압력 단위. 그 다음 여기는 켈빈 있는 온도 압력을 써야 돼요. 25도 치면 273을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요? 298켈빈이 되겠네요. 물론 이제 계산은 좀 어렵지만, 뭐 여러분 고등학교 중에서 계산을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산은 좀 딱 떨어지게 줄 겁니다. 그럼 이제 n이 나오는데 n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여기 1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단위 몰이에요. 이제 r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r의 값은 대략 0.082 빨리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0.082 atm 리터 per 몰 켈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상수에다가 이것을 넣어주면 자 온도 알고 양 알고 압력 아니까 부피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화학원에 썼던 영도식 일기하면서 이 1몰의 부피는 이 시계에 넣어서 계산한 값이야. 그랬더니 20.4L가 실제 나와. 그리고 실제 기체들을 보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물론 이제 미세하게 기체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를 우리가 다루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상기체,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어떤 온도 압력에서도 기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공기 중에 지금 질소,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아르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적지만 비율로는 적지만 이제 대기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또 주죠. 그럼 이게 섞여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도 우리가 이 PVM NRT와 더불어 부분압력 법칙을 쓰면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학2에서 우리가 기체 파트를 우리가 배웠다는 것은 조금 이제 더 쓰임새가 많은 걸 우리가 무기를 하나 가졌다. 예를 들면 이 교실 안에 공기가 있는데 그 안에 도대체 질소하고 산소하고 아르곤하고 CO2가 얼만큼 있느냐를 그 다음 걔네들의 부분압력은 또 얼마냐를 우리가 다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교실을 밀폐한 상태에서 놓게 되면 어떻게 호흡을 하니까 산소는 계속 줄어들죠. 산소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점점 늘어나요. 그럼 우리가 생명체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 돼. 특히 우리 동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눈이 아프죠. 눈이. 그리고 잠도 많이 와. 그게 이제 생명체가 보호 본능이 발휘되는 거야. 지금 살기 힘든 여건이니까 이 대사를 활발하게 하면 안 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눈부터 닫아줘야 돼요. 정보를 찾아내야 돼. 외부부터 들어오는 정보, 감각 정보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실에 계속 있으면 답답하고 졸린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뭐에 필요성?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환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중요하죠. 물론 이제 미세먼지도 있고 그래서 환기가 뭐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환기를 통해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고 그 다음 이제 농도가 높아진 이산화탄소를 좀 이제 확산시켜줘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기체 파트가 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고 기체에 다뤘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액체로 가죠. 액체. 액체 파트는 이제 대표적인 액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물이죠. 물. 그래서 물에 H2O 요거 이제 다양한 성질들을 이제 나타나게 배우게 되고요. 어떤 거 있을까? 한번 잘 보면 잠시만요. 찾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이제 다루는데 제일 많이 다루는 개념들만 소개해주면 밀도.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는 그렇고 중학교 때 학습했던 건데 밀도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 용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열하면 얘가 얼마의 온도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예요. 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질에 비해서 우리 요리하다 보면 쇠에다가 냄비를 쓰잖아요. 쇠로 스테인리스나 뭐 금속을 쓰는데 이유는 뭐예요? 열 전달을 잘하죠. 온도가 막 변하죠. 금방. 그래서 금방 뜨거워지죠. 그에 비해서 물은 상대적으로는 금속들에 비하면 온도 변화가 작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고요. 그 다음에 표면 장력. 뭐 이런 개념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물 자체가 분자 간 상호작용, 물 분자들끼리의 이 상호작용이 특히 중요한 상호작용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수소결합이 있어요. 수소결합. 이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물은 참 다양한 다른 특성을 많이 나타냅니다. 다른 액체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이 파트에서 이제 다루고요. 액체 중에서도 특히 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라는 게 액체라는 게 결국에는 비커에만 액체 담으면 자, 여기 이제 분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분자들이 쉬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럴 때 이 분자들 중에 일부 아이들은 이렇게 튀어나가죠.
운동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은 이 사이에 분자간 상호작용, 힘을 끊고 이렇게 나가요. 인력이한 에너지보다 운동에너지가 더 크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증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 기체하고 달리 액체가 증발해서 만들어진 기체라고 해서 우리가 증기라고 불러요. 증기. 그래서 기체, 가스 의미도 맞지만 여기서는 베이퍼라고 합니다. 베이퍼. 그럼 여기서 한 번만 고민해보면 어떤 액체와 또 다른 액체가 있을 때 이 사이의 인력이 강한 아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좀 더 강한 거. 저는 좀 과장해서 그랬어요. 그럼 어떤 아이가 더 증발하기 쉬울 것이냐 이거죠. 이건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면 증발이 더 잘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인력이 세잖아. 강하잖아. 그럼 증발이 어렵겠죠. 그래서 액체마다 증발하는 성질이 달라요. 근데 이게 또 뭐에 영향을 주냐면 결국에는 끓는 점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액체 분자들이 서로의 인력을 끊고 기체 상태로 도달하려면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온도가 어떤 아이는 끓는 점이 높고 어떤 아이는 끓는 점이 낮아 이런 물질 특성을 가져오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 분자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을 것 같아요? 얘 증발 잘하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도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끓어서 쉽게 기체가 될 수 있어요. 증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끓는 점이 낮은 거고요. 이렇게 분자간 상호작용이 강하다면 이걸 끊으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온도를 더 높여야 되죠. 그래서 끓는 점이 더 높아야 된다. 그래서 분자간 상호작용과 끓는 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루는 파트가 기체, 액체 다음에 이제 고체죠. 고체. 고체는 이 고체 자체의 의미가 규칙적인 입자 배열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자, 딱 봐도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우리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무작위로 막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고체는 규칙적인 배열을 한다. 따라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럼 고체가 다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냐? 그건 아니야. 규칙적으로 배열이 완벽하게 된 걸 우리가 결정이라고 불러요. 크리스탈. 우리가 보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제는 이제 결정 형태를 이루는 거야. 규칙적으로 배열된 거야. 근데 이게 규칙적이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고체 중에서도. 그걸 우리가 크리스탈이 아니다. 넌 크리스탈. 그래서 이제 똑같은 SiO2라는 성분. 이산화규소죠. 이 실리콘, 이산화실리콘이 결정 형태를 이루면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에서 또 배우고요. 일산서에서 배웠죠. 석영, 이런 거죠. 그 다음 수정, 수정이라는 말도 부르죠. 근데 이게 불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다, 비결정이 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유리라고 합니다. 유리나 석영, 수정은 결국 성분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규칙적으로 입자가 배열했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얘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런 입자들의 배열이 형태가 규칙이 어떤 규칙이 있느냐를 이제 따질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여기 있으면 또 옆에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중심에도 있네요. 중심에도 있고 또 옆에 이런 식으로 계속 3차원을 이제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이제 뭘 나타내? 구조를 우리가 다루죠. 그리고 이 구조 파트가 결국에 나중에 물질의 성질과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용어상으로 이제 좀 어려운데 용어로는 뭐 이런 겁니다. 뭐 단순 입방 구조, 그 다음에 최신 입방 구조, 그 다음에 연심 입방 구조. 용어 좀 어렵죠? 뭐 소개 시간이라서 자세하게 수업할 건 아니고요. 뭐 말 그대로 단순하다는 거죠. 그 다음 입방이란 말은 여러분이 뭐랑 좀 헷갈리냐면 평방이랑 좀 헷갈려요. 평방. 한자가 어려워. 평면이라는 뜻이에요. 평면. 그 다음 입이니까 입체죠. 그러니까 입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정육면체 같은 거 입체 생각하면 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심이라는 거는 이 정육면체의 중심을 말합니다. 중심. 그런 의미구나. 거기에 뭔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면심은
이 각각의 정육면체의 면에 중심이 있는데, 자, 이 그림은 조금 요 구조 잘못 이걸 설명하는 구조는 아닌데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 빨간색만 보세요. 하얀색을 보지 말고 빨간색만 보면은 이렇게 한 면의 중심에 있죠. 하얀색 없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구조를 우리가 면심입방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들에 따라서 여기서도 어떤 개념이 존재하냐면 단위세포라는 게 있어요. 단위세포. 어떤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값 우리가 단위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유니셀. 그러니까 교체는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제 상태다 보니까 얘가 이 전체 고체 큰 고체를 이룰 때 이게 하나의 단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 시간에 쓰는 세포를라는 개념을 여기서 적용해서 요 가장 반복되는 최소의 기본 단위를 이제 우리가 이런 거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물질의 상태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거고요. 이제는 용액 파트, 용액 파트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용액을 좀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도 될게요. 네. 자, 용액은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순물질에 대해서 다루고 혼합물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혼합물 자체가 결국에 용액이죠. 용액. 어떤 혼합물? 혼합물 중에서도 우리가 균일한 혼합물, 균일 혼합물. 그러니까 불균이랑 혼합물을 우리가 다룰 수도 있지만 이거는 화학적 영역도 넘어가고요. 그 불균이랑 혼합물조차도 각각의 이제 균이랑 혼합물과 순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용액을 우리가 설명할 건데 용액은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해요. 솔루션. 우리 솔루션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프로블럼에 대한 해결책. 그래서 그거를 많이 써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과학에서 쓸 때는 또 용액을 써요. 이런 용어, 과학 용어들 이런 게 좀 이제 우리가 과학을 하기에 좀 어렵게 느끼는 장벽인데 근데 그래도 요 용어를 모르고서는 어떤 개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용어 참고하시고 용액으로 본다는 얘기는 어떤 이거를 이제 녹거나 혹은 섞이게 만드는 이제 매체가 필요해요. 이제 용매입니다. 용매. 여기 촉매 보이죠? 촉매, 용매. 그 저번 시간에 했던 중매 다 그런 이제 관련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녹아들어가는 물질, 용질.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용매를 우리가 솔벤트라고 합니다. 솔벤트. 뭔가를 녹여낸다. 그 다음 거기 녹아 들어간다 하면 솔루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혼합물이 되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각 물질에 대한 이제 비율이 매우 중요해요. 그 비율 개념이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양론에서 배웠던 바로 농도 개념입니다. 농도 개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룬 농도는 퍼센트 농도 이미 중학교 때 특히 수학 시간에 많이 했죠? 이거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원에서 특히 이제 화학원에서 우리가 몰농도를 배웠단 말이에요. 몰농도. 몰농도죠. 요거 또 씁니다. 워낙 이제 화학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는 개념이 이제 몰랄 농도라는 거예요. 몰랄 농도. 이름만 들어도 뭔가 모르겠네. 얘하고 좀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이제 구분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활 속과 관련된 농도, 특히 우리 중금속의 뭐 수질 기준하고 뭐 대기 중에 오염 기준으로 쓰는 ppm 이런 거 아마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전광판에 대기오염 물질의 그 오염 물질 농도 그걸 많이 표시된 걸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학습을 하게 되고 뭐 어렵지만 뭐 이런 것도 하죠. 이렇게 농도를 서로 환산도 하죠. 환산.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긴 해요. 근데 어렵지만 차분하게 접근하면 못할 건 없습니다. 이 파트를 이제 또 다룹니다. 여기 파트. 그 다음에 끝으로 이 파트에서 총괄성이라는 게 있어요. 총괄성.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총이면 전체 뭐 합치는 것 같고 포괄하는 뭐 성질인가? 그래서 얘는 이제 영어로는 colligative. 그다음 성질, property인데
이게 의미만 설명하면 그 용질과 용매가 있을 때 용질의 입자수, 그러니까 종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 자, 무슨 말이야? 소금물이나 설탕물이나 우리 가리지 않겠다. 단 걔네들이 얼만큼 녹아있느냐, 즉 녹아있다는 얘기가 또 농도 얘기가 나오죠. 이 농도와 관련돼서 성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타나는 현상 중에는 용어만 설명해야 되겠네요. 증기 압력 내림이 있어요. 순수한 물질에서는 액체라면 내가 아까 증발을 하죠? 그 증발한 기체들이 밀폐를 시켜야 돼요. 밀폐. 그러면 이 안에 증발한 기체들이 이제 꽉 차게 돼요. 이걸 이제 지구학 시간에는 포화란 말을 많이 쓰고 우리 화학 시간에는 동적 평형이란 말을 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면 수증기가 여기를 꽉 채워 동적 평형을 이뤘다는 얘기는 이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오죠. 그때 이 증기의 압력을 우리가 재보면 그게 바로 이제 이거 압력계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소금이나 설탕을 녹이게 되면 이 안에 녹아 들어간 이 아이들 때문에 그 아이들이 또 많이 녹을수록 이 증기 압력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증발을 더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증기 압력이 내린다라는 거, 뭐 그런 개념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라진 게 뭐냐면 끓는 점 오름, 그 다음 어느 점 내림. 뭐 쉽게 얘기 들으면 우리 라면 끓일 때 면을 넣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되느냐, 이거 고민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스프를 넣게 되면 이제 안 녹는 성분 빼고 녹는 성분 때문에 용질들 때문에 실제 그 라면 국물에 끓는 점은 실제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뭐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약간 올라가는 거예요. 뭐 라면 맛에 영향을 주는지는 아마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되면요, 우리가 강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 얼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바닷물은 잘 안 얼죠. 바닷물은 이제 실제로 이제 파도가 더 중요한데 파도가 자꾸 이제 어는 결정을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파도가 잔잔해졌다 하더라도 바다가 잘 못 오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에 뭘 이용하냐면 부동액. 자동차의 부동액은 되게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겨울철에 이게 얼어버리면 큰일 나요.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부동액의 원리가 뭐야? 어느 점을 낮춰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점만 낮추는 줄 알았더니 실제는 끓는 점도 똑같이 올려줘요. 똑같이란 말 빼고, 왜냐면 온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로 이제 자동차가 원활하게 이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 이제 부동액.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이제 삼투압이죠. 삼투압은 이제 반투막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반투막이 뭐예요? 반만 투구할 수 있는 막. 대표적인 이제 반투막이 우리 이제 뭐 셀로판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우리 이제 생명체들이죠. 특히 이제 우리 여러분 뭐 물에 오래 담그면 약간 쪼글쪼글해지는 거 아시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김장철에 배추를 절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삼투압을 이용하는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삼투압 수업 시간에 하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 설명한 게 뭐냐? 각각 물질의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 이 각각에 대한 이게 상태에 대한 성질도 있지만 그것이 용액이 되면 성질이 또 달라진다. 미세하게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요 이제 화학투의 1단원 물질의 상태와 용액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생활과 가장 관련된 그 물질들에 대한 성질을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학원의 이제 원자나 이 분자 파트는 조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 속에 느낌이 잘 없는데 이쪽은 조금 친숙한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3단원, 4단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 반응이고 변화 파트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